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송입니다. 자, 오늘은 UD 면접고사 마스터하는 법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제가 UD 수업은 한 올해가 13년 차입니다. 제가 2012년부터 수업을 했는데 수없이 많이 설명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이 폭염주의보에 조금 오버해서 35도 넘는다고 하는데 오늘 와주셨는데 한 5년, 7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수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컨설팅이라고 하면서 뭐 내신 컷 15분 동안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밸류가 있는가 상당히 고민을 저는 좀 많이 했어요. 한 5, 6년 전부터. 그래서 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저는 당연히 제 수업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제 수업을 안 듣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what, why, how로 그게 제 주장이고요.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제 바램은 제가 모든 거를 다 드렸을 때 정확하게 크리티컬 띵킹 하셔서 이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오늘 설명회가 serve the purpose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아 그래 이 수업 들어야겠네, 혹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수업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내신 컷이나 생기부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학생이 되면 1대1로 여쭤보시거나 뭐 오늘도 1대1로 여쭤보시거나 하면은 뭐 다 알려드리고 경험적인 데이터도 다 알려드리고 지난 13년 동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높아심의 컨설팅 받으시는 거겠지만 내신 컷이나 이런 거는 누가 제일 정확하죠? 학교 선생님이 제일 정확해요.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갔느냐. 네,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정성평가잖아요, UD는. 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How to Master UD Interview. 그러니까 뭐 정복한다 이렇게 외람스럽게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원리적인 얘기도 할 거고요, 기술적인 얘기도 할 거예요. 저는 두 개가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리적인 거랑 기술적인 거랑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원리적인 거는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이제 어떻게 출제되고 이게 뭔가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이라는 거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서 이거를 잘 답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가. 예,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제 수업으로 당연히 제 수업을 들으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두 갈씩. 예, 이렇게 연결되는 설명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한국 학생들한테는 수시 면접, 그다음에 영어 면접 가르치고 있고요. 해외고 학생들한테는 SAT, TOEFL, Economics, Business, 뭐 IB subject, AP subject 이런 수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13년째. 그리고 UD도 13년째 수업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러니까 요게 영어 채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이 실질적으로 100% 영어 수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방향성이나 목표는 실제로 언어를 80% 영어로 구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원어민 수업처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지금 토플 특강을 연재 중이에요. 그리고 요건 대상이 이제 100% 영어권이에요. 그래서 요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영어로밖에 안 해요, 요 채널에서는. 그러니까 보시면 아 저런 식으로 수업하겠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채널은 요렇게 입력하시면 지금 작년 기출 문제 연재를 하고 있어요, 특강으로. 유료 수업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래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풀어도 되냐라는 말을 진짜 들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풀고 있으니까 채널 가셔서 기출문제 특강 보시거나 요 채널에서요, 아니면 이제 작년 제 합격생 인터뷰, 그래서 챕터 1 내신 생기부, 챕터 2 제 수업, 챕터 3 시험 당일날 뭐 배운 점 느낀 점, 이렇게 해서 웬만한 컨설팅보다 훨씬 그거 하나 보시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외고, 외고, 일반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이제 계속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빨 갈게요. 예, 늘어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펀더멘털,
출제 경로, 문제 유형, 기출 토픽을 알아서 채점 기준 항목을 알면 요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거를 제 수업에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UIC가 이제 언더우드랑 하스랑 IAC가 합쳐져 있는 거를 우리가 UIC, 언더우드 국제대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제 수업에 요 친구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10명 뽑는 이과 전형. 같은 시험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보시면 키워드는 사실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스랑 ISE가 융합이라고 하지만 되게 전통적인 전공이지만 들여다보시면 인문학 전공도 있고 사회과학 전공도 있고 이과까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UIC에서 필요한 능력은 융합이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리버럴 칼리지, 그 대학교 학위만 주는 되게 토론식 수업을 하는 리버럴 칼리지 그 어떤 포뮬러를 상당히 많이 따왔고요. 그 이념 자체가. 그래서 1학년에 들어가게 되면 Core Curriculum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UD든 하스든 ISE든 UD 이과든 요 8과목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서 1학년 때 다 끝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미국 리버럴 아트 컬리지적인 전인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을 받게 돼요. 1학년 때.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문제 토픽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UIC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요 페이지를 찾으시면 요 안에 클릭해서 내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UD 문과니까 결국 서울대, 고대, 뭐 연세대, 화루 면접이랑 똑같이 문과니까 인문학 소양부터 사회과학까지 다 알아야 돼요. 거기서 전부 다. 그죠? 이제 그 안에서 교과 과정에서 어드밴스한 토픽을 뽑아서 문제를 내게 되는데 UD가 조금 특징적인 거는 코어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UD가 필로소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이론이 100%는 아니지만 70% 이상이 지난 10년 동안 제가 통계를 나름대로 제 스타일대로 연구를 해보면 70% 이상이 배경 이론이 철학 베이스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코어 커리큘럼에서 이걸 배우니까요. LHP,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그리고 정말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1984가 나온다든지 프랭켄스타인이 나오든지 기본 이론으로 Literature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역사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론이 주어지고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으로 근데 사회과학 이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문학 바탕 이론에 Western Civilization, Eastern Civilization, 그쵸? 그러니까 문명, 그러니까 모든 거, 뭐 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모든 것들 지금까지 왔던 뭐 모든 사회과학적인 해프닝들이 요 이론에서 연결돼서 제시문이 2개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어 커리큘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한 번 정도 들어가서 보시면 제 말이 더 잘 기억이 나서 감이 팍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채점 어떻게 되느냐 요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UD에 가면 크리티컬 리즈닝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과목을 가르치듯이 면접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뭐 되게 많은 학생들을 입학을 시켰으니까 뭐 교수님 교재도 다 제가 학생을 통해서 받고 공부도 하고 내 말이 맞나 추측이 아닌가 다 팩트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이 안에서 나와요. 클릭해 보시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critical reasoning, 그쵸? 그러니까 뭐 비판적 논증 정도로 한국말로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유형을 거의 문제 은행 같이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면접고사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영어로 UD에서 말하는 critical reasoning 과목은 이 3가지를 성취하는 거라고 써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꼭 보세요. Logical analysis, normative judgment, moral reasoning. 그러니까 한국말로 논리적인 분석, 규범적인 판단력,
도덕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 critical reasoning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재밌게도 완벽하게도 실제로 그 UD 기출문제를 보면 공개된 2015학년부터 딱 10개죠. 2024학년까지를 보면 물론 UD 면접이 성격상으로는 서울대 면접이나 연대 화루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상당히 깊이가 있고 뭐 감히 찍기를 할 수 없는 시험인데 그래도 문제 은행화 시켜보면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면 왜냐하면 이걸 아니까 이 세 가지 크라이테리아에서 평가를 하는 걸 아니까 제 나름대로 문제 은행화를 시켜보면 요 문제 안에서 다 나옵니다. 물론 되게 많죠 종류가. 하지만 요 문제 안에서 다 나와요. 왜냐하면 결국에 물어보는 거는 logical analysis, 논리적인 분석, normative judgment, 규범적인 판단력, 도덕적인 추론, moral reasoning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summary에서 analyze하고 imply 하는 거, 응용하는 거 이거는 뭘까요? 논리적인 분석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compare and contrast 하는 건 뭘까요? 정합성이겠죠. 정합성, normative judgment. 오프토빅 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주고 바운더리를 주면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축구를 하라고 공을 줬는데 갑자기 공을 집어 들고서 뛰면은 럭비를 하면은 이건 그냥 탈락이에요. 빵점. 이건 창의력이 풍부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정합성 아시겠죠? 그 다음에 agree, disagree, evaluate. 자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색깔이 강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팩트가 연세대가 크리스천 베이스 오르가나이제이션이 맞잖아요. 시작부터 그쵸? 그래서 도덕적인 추론이라고 했는데 도덕이란 말은 사실 그러니까 필로소피 철학 개념으로 물어봤을 때는 이제 추론이 도덕적인 추론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윤리나 그냥 추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건 정합성이랑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정합성은 네 목소리를 내봐라고 이 문제 내용은 그렇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답의 테두리가 정해져 있는. 예, 요거로 삐져나간 빵점. 그래서 이제 논술을 다 페일하는 거죠. 학생들이. 왜냐하면 빵점짜리를 쓰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니까 질문에 답을 못하고. 하지만 이거는 진짜 아무 말이나 해봐. 단 논증을 해봐. 그게 제가 얘기하는 what, why, how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non-fiction 글이나 말은 what, why, how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 그걸 알고 있어요. 너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치킨. 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거를 예문을 들거나 설명을 하면서 내 이유가 맞다는 거를 깊게 파고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논증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랑 무의식적으로 되거나 안 되는 거랑은 진짜 갭이 엄청나게 커요. 그게 갭이 없다면 우리가 하다못해 대통령 선거하는 디베이트를 보면서도 실소를 금치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인간들이 말을 못하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감히 외람되지만 얘기하면 제가 이런 피드백 정말 많이 받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잘난 척 같지만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돼서 아 선생님 why, how 배운 거는 그거는 평생 써먹을 것 같아요. 뭐 UD 가서 에세이 쓰는데 구조가 안 잡히면 선생님 교재나 과제를 이렇게 보고 구성을 잡아요. 이런 애들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래서 추론을 진짜 하라는 거죠. 네 목소리를 내라. 네. 범인 없고. 하지만 논증을 해서 증명해봐라. 네 의견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evaluate 같은 경우는 logical analysis 같지만 정합성도 포함이 되죠. evaluate 양쪽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provide example and situation, solution based 이것도 정합성 플러스 reasoning 플러스 뭐 summary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게 문제 유형이 어떤 상황에 예를 들어서 뭐 해결책을 내는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서울대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고 그거를
어떤 시사적인 관점에서 혹은 뭐 우리가 common sense로 받아들이고 있는 belief, 오케이? 혹은 이제 어머니들이랑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카데믹한 예나 그 데피니션이나 이론을 통해서 혹은 뭐 역사를 통해서 혹은 안 되면 어떤 능력까지 키워야 되냐? 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지어낼 수 있어야 돼. 지어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뭘 있어? 오케이? 이 상황에만 맞게. 왜? 어떻게 모든 아카데믹 이론을 다 알아요. 요소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은 다해 놓되 지어내는 훈련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할 때. 네. 그 다음에 네가 뭐라면 어떻게 생각해? 뭐 요런 거. 그래서 요 안에서 다 나옵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 안에 들어가고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Every single question in last 10 years. 자, 그래서 보시면 패시지 1, 패시지 2였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50%에서 70% 이상은 철학적 윤리에 기반한 이론의 civilization or history 아니면 world affair 시사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패시지가 2개로 나온다라는 거를 여기서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게 가장 최근에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플라토 리퍼블릭에 관해 이렇게 베이스해서 스트라시 마크스와 그 다음에 응용되는 패시지가 history civilization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지배 그 대영 제국 시절에 대영 제국의 기준을 인도나 이런 식민지한테 이렇게 force하고 그냥 무시하는 게 정당한가 이렇게 이론 civilization 그러니까 인문학 소양 사회과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면 수업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이론이구나 이게 애플리케이션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예외도 있어요. 이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론 2개 첫 번째 패시지 애플리케이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이론이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 틀을 제가 다 잡아서 연구를 해서 다 문제 은행화 시켜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은 이건 이론 애플리케이션 패시지구나. 이론이구나. 애플리케이션이구나. 그건 알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경험적인 데이터가 사실 합쳐진 건데요. 제가 이제 13년 동안 면접 수업을 해오면서 12년 동안 해오면서 뭐 서울대든 고대든 그리고 뭐 올해는 아니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우리말 면접도 제가 수업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학에서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서영고 빼고 뭐 서강대, 한양대도 포함해서 뭐 많은 여러 학교들의 면접이나 에세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공통점을 찾게 돼서 이거는 UD 스페시픽이 아니라 면접고사가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된다는 어떤 블루프린트를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경험적인 데이터고요. 좋게 말하면 수년간의 노력과 이제 그게 이제 합쳐져서 이런 어떤 루브릭을 제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는 공식적으로 서울대 입학처에서 내보냈던 어떤 뭐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당연히 응용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자, 그래서 이렇게 채점이 됩니다. 내용 구성 전개 표현. 그래서 내용은 뭐냐? 결국 2개예요. 질문에 답을 했느냐? 그리고 질문이 없는 질문이면 그러니까 질문이 없대. 질문이 없는 질문? 새로운 질문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질문이냐, 정답이 있는 질문이냐. 정답이 있는 질문이면 정답을 얘기를 했느냐. 정답이 없는 질문이면 그러면은 뭐겠어요? 리즈닝이니까. 얼마나 자세하고 깊게 논리적으로 얘기했느냐. 그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채점을 하는 거예요. Okay? Right or wrong? Or how in depth is the answer? Is it in depth or is it very shallow?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업도 이렇게 하고 TA가 채점도 이렇게 하고 저한테 보고서도 보내고 저도 수업에서도 컨텐츠는 항상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가르칩니다. 스트럭처, 구성. 자, 이게 라이프 스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애들이 눈이 확 떠집니다. 네. 그리고 오바마나 뭐 스티브 잡스나 스피치를 요 구조로 보면 정말 귀신같이 요렇게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뭐 어떻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냥 붙어서 나와요. 붙어서 나와요. 한 문장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붙어서 나와요. 그냥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요 구성으로 얘기하는 거를 끊임없이 3개월 동안 연습합니다. 3개월 걸립니다. 이게 그냥 바로 될 것 같죠? 안 돼요. 이게 구성에 맞춰, 그러니까 구성이 이렇게 틀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거꾸로예요. 미니멈의 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깊게 수용을 해도 되는데 이 틀을 벗어나면은 네 구성이 비논리적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미니멈 이거 안에는 들어가서 헤엄쳐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역삼각형인 게 입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 더 자세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What보다 자세하고 How는 Y보다 자세하고 같은 개념. 그리고 말의 양은 What은 간결하고 Y도 간결하고 How에서는 수다를 떨어야죠. Y랑 What을 연결시키면서 다다다다다다닥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면 삼각형인 거고.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너럴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스페시픽 디테일한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갈씩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무인식 중에. 근데 이걸로 정말 많이 늡니다. Every single question I apply this principle. 자, 그래서 전개는 이제 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되죠. 전개는. 근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대학에서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 채점을 할 때 지금 말한 게 이 문단에서 요 위에 있는 문장이나 토픽 센턴스에 연결이 되나 안 되나를 봐요. 네, 당연히 보겠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게 깨지면 논지 전개가 깨진 거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막 헛소리를 하면 그거를 찝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논지 전개고요. 이 패러그래프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논리 전개를 보는 게 이제 일반 논리 전개. 그러니까 일단 토픽 센텐스를 찍어줬으면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역행하지 않는가. 가끔 이런 애들 있죠. 자세하게 얘기하다가 연결사가 없이 갑자기 제네럴하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문장을. 그러면 논리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탁탁탁탁탁탁 들어와야 되잖아요. 문장이라는 게 에세이 쓰듯이. 그게 논리 전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 됐고 이제 테크니컬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도 나름 시간 안배를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1시간에 끝내드리거나 아무리 길어도 1시간 10분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딱 30분 됐는데 이제 뭔진 알았어요. 이제 we know what it is that we have to tackle, right? Like we know what we have to do in our head.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we understood, 이해했는데 지금부터는 what we need to do. 그죠? 어떤 실력을 키워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겨야 되느냐. 네. 자, 독해력, 사고력, 표현력 이 세 개예요. 네.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 독해력이 베이스고 그러면 사고력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고 제가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푸시를 할 거고 그러면 완성은 표현력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영어니까 그것까지 바이링구얼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냥 사실이니까 얘기할게요. 생긴 거랑 다르게 제가 테크니컬리 법적으로 원어민입니다. 얼굴은 김치찌개인데 그건 이제 부모님 잘못이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횟수로 17년간 만으로 16년 반 정도 쭉 외국에 살았어요. 그래서 중1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취직해서 로이터랑 JP 모건에서 한 6년 정도 일하고 석사하고 그렇게 해서 한 16년 반 정도 영어권에서 쭉 살았어요. 뉴질랜드랑 호주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진짜 민망하긴 한데 완벽한 바일링구얼입니다. 진짜로. 네. 네, 부러우시죠? 꿈도 영어로 꿔요, 가끔. 아니, 반반입니다. 반반. 진짜. 예, 그래서 표현력 같은데 아무래도 영어를 완벽하게 원어민이랑 똑같이 하는데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이 좀 더 잘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그 정도 생각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독해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실전 수업이어야만 해요. 돈을 주고 배우려면. 그러니까 제일 가면 안 되는 수업이 뭐냐면 사탐 수업처럼 UD 면접인데 거기다 영어인데 이 문제에 연관되는 이론을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강사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연습해봐, DA랑 해봐, 뭐 이런 수업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경 지식만 외우는 건 혼자 교과서를 보고 영어로 번역하면 돼요. 그 수업을 왜 듣는 겁니까? 그러니까 8분 준비, 5분 답변할 때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피가 마릅니다. 정말 짧아요. 그럴 때 이거를 얼마나 빠르게 어떻게 독해를 하고 강사가 직접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이 문장을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 문장을 읽었을 때 봐봐봐 내가 말한 것처럼 액티브 리딩 하니까 여기서 생각했던 우리의 추측이 맞은 게 여기서 확인됐잖아. 이 정도의 깊이에 그러니까 면접 자체가 타입 오브 애니멀인 거예요. 배경 지식을 알면 우리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5분이죠. 답변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 아는 거, 그러니까 면접 실력 자체가 늘지 않으면요. 이 게임 자체의 실력이 늘지 않으면요. 본질적으로 아는 거를 시간이 무제한 있다면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바로 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이든 영어든. 그건 우리말도 안 돼요. 그런 스타일의 강의는 면접고사는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사고력을 적어도 제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늘려주고 너무나 고맙게도 학생들 중에 학부모님들 중에 이건 영어 수업이 아닌데도 이게 뭐 최고의 영어 수업이었어요. 뭐 지금까지 들은 영어 수업 중에 영어 제일 많이 는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도 가끔씩 받았어요. 이게 영어 수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읽으면서 같이 디스커스 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독해를 같이 합니다. 네, 독해를 같이 해요. 그러면 사고력은 물론 여기서 배경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배경 지식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독해가 되면 배경 지식이 많고 책을 많이 읽고 머리에 든 게 많은 애들은 사고력으로 넘어가기가 좀 더 쉽겠고 그게 없어도 면접이란 애니멀은 독해력에서 힌트가 있어요. 그게 이 게임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매 수업마다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Everything you ever need is in the passage. 그러니까 제시문 안에 답은 줘요. 근데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말 면접이든 영어 면접이든. 왜냐면 제시문 안에 답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느냐 아니면 그냥 번역만 하고 내가 찾아주면 헐 막 이래. 전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해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고력으로 갈 수 있어요. 독해만 되면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 표현력은 제가 이제 첨삭, TA 첨삭, 제 관리, 그리고 솔직히 본인의 반복적인 연습, 그리고 녹음, 녹음해서 연습하는 거.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꼭 제 유튜브 가서 보세요. 이거를 수업을 하진 않겠습니다. 절대로. 1시간 안에 끝낼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할 얘기가 아직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플라토의 리퍼블릭 그리고요.
좀 길어지더라도 디테일이지만 중요한 거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 너무 제시문을 아예 못 읽어서 면접을 못 할까? 영어 면접이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특히 코로나 에라가 시작되면서 이 패러프레이징을 해가지고 절대 원문으로 올라오지 않고요. 수능처럼 면접고사는 상당히 진짜 고3 이하 수준으로 보캐블러리를 상당히 많이 낮췄어요. 어려운 글도. 그러니까 질문이 어려운 거지 내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지 영어 면접을 제시문을 봤는데 내가 단어 자체가 너무 나랑은 차이가 커서 아예 시험을 못 보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의란 무엇이냐? 스트라시 마크스랑 소크라테스 대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국주의 시절에 대영 제국이 지배했을 때 뭐 문화적으로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배자 식민지 당하는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같이 하고요. 수업 때. 자, 그러면 독해력, 사고력 살짝 맛만 보여드릴게요. 1분 안에. 그러니까 if you're Thrasy Marcus, how would you respond to Socrates? 이게 실제로 question 1A거든요. 이게 증명해드리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랑 이거잖아요. If you're Thrasy Marcus, what would you say to Socrates? 그죠? 네. 그러니까 독해력이 중요한 게 이거는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되는 문제같이 보이나 저랑 수업을 하면 독해를 제대로 했으면 뭘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사고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독해력이 됐다면 뭘 알게 돼요? 이미 스트라시 마크스가 주장했던 걸 더 자세하게 예문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만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고력으로 가려면 독해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도 없는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저랑 수업을 하면. 그리고 AB도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거는 진짜 독해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시문도 아니고 질문 자체도 독해가 되게 제일 중요해. It is possible to argue one country ruling over another through both Thrasymachus and Socrates' position. 그러니까 둘 다 보더라도 식민지배 하는 게 가능하대. 그러면 얘네는 당연히 가능하죠. 그냥 힘이 있는 자가 자신의 이득을 성취하는 게 정의니까. 근데 소크라테스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이득을 만들어주는 게 정의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해력이 안 되는 애들은 사고력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어떻게 식민지배가 가능하지? 얘는 당연히 가능하죠. 힘센 애가 때려잡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독해가 everything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왜 이건 기분이죠. 이렇게 줬어요.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아니야. 안 돼. 식민지 아니에요. 마침표예요. 마침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끼워 넣어야죠. 독해가 됐으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 강자가 약자의 이득을 실현해 주는 거를 본인의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정의다. 그러면 식민 지배를 그 안에 끼워 넣어야죠. 이제 여기서 아름답게 독해력과 사고력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한테 이득만 주면 강자가 진심으로 너를 위해서 쳐들어간 거야.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독해력, 사고력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네 문제 푸는데 8분에서 5분 안에 답변해야 된다니까요. 뭘 자랑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정말 타이트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전쟁에 나가듯이 딱 시험장에 가서는 바바바바바바바박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UD 면접 자체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그런 수업을 찾아서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이해했으니 네가 알아서 한번 연습해봐 이런 수업을 들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유튜브에 강의로 떠 있으니까요.
네, 좀 봐주세요. 지금 제가 대충 어림잡아 몇 분인지 느낌이 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체크하잖아요. 네, 좀 봐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수업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업 한 20분, 15분 동안 꼼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리큘럼이요. 제 수업은 주 2회 수업으로 디자인된 수업이에요. 오케이? 근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 1회밖에 나는 들을 수가 없다. 도저히 난 주 2회를 UD 면접에 투자할 수가 없다. 나는. 그리고 생각에 뭐 연대 다른 시험이나 서울대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제 수업 하나 들으시고 뭐 파이널 들으시면 다 해결되는데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주 1회도 등록이 가능은 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주 1회 등록하실 수도 있고 주 2회 등록하실 수도 있는데 제 full 커리큘럼은 주 2회를 기준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한 번, 일요일 날 한 번 이렇게 수업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 저녁 수업이 있고 일요일 날 오후 저녁 수업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두 번 들을 수는 없어요. 같은 수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을 미리 해주셔야지 3일이나 5일 전에 마음대로 교차 수강하시는 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TA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틀 전에 제가 파이널라이즈를 다 하거든요. 명수랑 이런 거를. 그러니까 교차 수강은 이렇게 매너 있으시게 일주일 전이나 5일 전이나 이렇게 아니면 학생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제가 해드리는 거지 자동으로 교차 수강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 2회를 하면 14주 프로그램이니까 물론 파이널 수업을 빨리 발표를 하면은 13주가 되겠죠. 자동으로. 만약에 그 주말부터 파이널 수업이 들어가면 맨 마지막 주에. 근데 작년처럼 그렇지 않다고 가정을 하면은 14주 프로그램이니까 한 번 수업할 때 시험을 2개 양을 공부를 하거든요. 한 번 수업에. 한 번 수업에. 제가 이 칠판을 안 써요. 저는 탭이나 전자칠판에만 판서를 하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초딩 같죠?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걸로 판서를 안 해요. 이게 저도 이제 연습해야겠어요. 여기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한 번 수업에 2테스트를 들어가니까 2번이니까 주 2회를 듣게 되시면 오케이. 56 sets의 시험을 공부를 하고 면접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좀 간지럽긴 하지만 낯간지럽지만 뭐 서울대나 연세대 화루 이런 것도 면접 수업이 막 하나만 들으셔야 된다 하면 제 수업 들으시면 왜냐하면 UD는 영어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뭐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것도 14주 프로그램이니까 2개씩 하니까 주 1회 그러니까 네, 반이겠죠? 네, 요 정도 양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주 1회를 하면. 그리고 마케팅이 아니라 마케팅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오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일단 들어오시면 13주, 14주 프로그램으로 봐야 돼요. 뭐 물론 뭐 9월 모평이나 이럴 때 학생들이 다 다르니까 1, 2주 정도 어쩔 수 없이 빠지고 싶지 않지만 뭐 공식적으로 빠져야 되고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일단 시작하면은 13주나 14주로 보셔야 되는 게 뭐 14주라고 해봤자 그쵸? 수업을 2번 와도 30회 수업을 못해요. 한 번 오면 한 10번? 14번 정도 듣는 거고 그래서 왜 처음부터 들어오셔야 되냐면 일단 수업에 들어오면 6주랑 8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등록을 받지는 않지만 쭉 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영어다 보니까 첫 6주는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랑 되게 갭이 커요. 영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어 표현으로 뭐 holding hands라 그러죠. 이렇게 옆에서 되게 타이트하게 케어해 주는 거. 그러니까 첫 6주는 제가 애들 손을 잡고 갑니다. 예. 아직 농담 한번 할까요? 아직 인간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자 이제 너무 이게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잘했다가 못했다가 이게 폭이 크니까 첫 6주는 제가 먼저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 TA쌤이랑 모의고사로 넘어갑니다. 첫 6주는. 그래서 정말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첫 주나 두 번째 주에 와서 되게 좋게 예의 바르게 선생님 이거부터 하면 안 돼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꼭 1년에 한두 명씩. 그리고 존중해요. 그리고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네가 해보고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하는데 99.9%는 지금까지는 100% 다 영어를 아주 잘하고 처음에 그렇게 물어봤던 친구들도 선생님 첫 6주에 그렇게 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런 학생이 전부 다고 이거 역시 어디 있겠어요? 그죠? 유튜브에 있어요. 그 학생 인터뷰에. 네. 그래서 요렇게 첫 6주는 가서 답을 다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제가 수업에서도 실전 연습을 하고 시키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먼저 해요. 수업을 먼저. 물론 모의고사를 먼저 치고 제가 수업을 하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첫 6주는 이렇게 합니다. 일부러. 네. 그래서 6주가 딱 완벽해요. 6주 정도 하면 이제 다 감이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네. 물 위에 내놓는 거죠. 네. 그래서 모의고사를 TA 선생님이랑 먼저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제 수업을 이제 이 수업에서는 훨씬 다이내믹하겠죠. 이제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TA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것까지도 그냥 다 오픈해서 제 수업 연습 뭐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수업을 두 번째 들어가요. 7주부터는. 그러면 학원에 오면 7주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요. TA쌤이랑. 해서 문제를 풀어요. 하나를. 네. 두 개를 다 푸는구나. 두 개를 다 풀고 피드백을 받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것도 들어야 되고 요것도 들어야 되고 이게 질이 다르겠죠. 여기서 한번 다지고서 이렇게 하는 애랑 왜냐면 여기서도 연습은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지고 하는 애랑 네. 뭐 저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시작부터 6주 프로그램도 들으시고 실전 프로그램도 들으시고 이렇게 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길어지네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네,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들어가고요. 근데 디스커션 수업이에요. 제가 답을 알려주진 않아요. 절대로. 질문만 하지.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제가 이름을 Mastering the Fundamentals 제가 먼저 수업 들어갈 때 그다음 마지막 실전할 때 Mastering the Technicals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유튜브 홍보가 아니라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좀 광고를 하고 싶은 게 그 풀 영상도 있고 제가 쇼츠로도 만들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너무 고맙게 물화일체가 되는 수업이다 이런 얘기를 해준 여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를 하고 그걸 따라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저런 생각을 해야 돼 넌 무슨 생각했어 뭐야 뭐 이렇게 수업을 막 받아서 10주 정도가 지나서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을 풀고 이렇게 경험이 쌓였을 때 수업 중에 발표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할지 저렇게 얘기할까 할 때 그게 뭐 맞아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듯한 물화일체가 되는 경험을 했다 자기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자랑하고 싶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조금 케어를 남다르게 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수업은 완벽하게 실전에 기반한 수업이에요.
이거를 풀기 위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연대 UD 면접 자체가 게임이에요. 그거를 마스터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이에요. 반복해서 죄송하고요. 자,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게 제 이 양이. 근데 숙제를 내주고 이제 다 들어봅니다. 그리고 특히 첫 6주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수업에서 다 했잖아요. 그거를 숙제로 내주거든요. 반복으로. 이거를 네가 이제 머리로 다 이해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모범 답안을 한번 쭉 이렇게 읊어준단 말이에요. 수업에서.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하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쫙 이제 읊어준단 말이에요. 영어로. 그러면은 그거를 나보다 네가 더 못할 이유가 없다. 연습만 한다면. 그게 뭐 10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100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1000번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배운 문제에 내가 지금 준 답 있지. 이거보단 네가 더 잘해야 돼. 왜냐면 난 즉흥적으로 했고 너는 연습해서 하잖아. 그러니까 요게 숙제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비논리적으로 물론 연습을 아예 안 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 대부분이죠. 50%. 그런데 퀄리티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숙제를 내주고 이거를 아무리 못 봐줘도 더 자주 봐줄 수도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2주에 한 번씩은 제가 1대1로 상담을 합니다. 불러서. 숙제를 틀어놓고. 뭐야 이게. 그러면서 하나씩 잡아줍니다. 과학적으로. 테크니컬하게. Content, Structure, Development, Fluency. 요렇게. 아까 Expression. 요렇게. 예, 잡아줍니다. 2주에 한 번씩. 아무리 못해도 숙제만 매주 내는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 직접 한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관리가 되고. 또 관리가 되는 게 TA 선생님을 뭐 거의 100% 아닌 경우도 있어서 100%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웬만하면 거의 100%제 수업을 듣고 합격을 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에 수업을 해요. 거의 99%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UD 면접을 저랑 수업을 했는데 서울대를 갔거나 고대를 갔거나 이런 애들이 TA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얘가 진짜 잘한다. 면접을.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UD 학생들이 하게 되고 그래서 TA도 제가 2번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한 번에 2시간씩.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야지만 TA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TA가 되면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수업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그게 뭐냐면 이제 본 학생이랑 본 학생 이름에 맞춰서 2세트를 그 아까 채점 기준 있죠. Contents, Structure, Development, Fluency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저한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답변한 거를 다 녹음을 시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너무 빅브라더 같으니까 이제 조교를 믿고 조교가 말한 거는 녹음을 시키진 않아요. 근데 이제 TA 선생님이랑 할 때 학생이 하잖아요. 그걸 다 녹음을 따요. 저는. 그러니까 TA가. 그래서 저한테 바로 수업이 끝나면 2시간 안에 다 보내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밤새서 그걸 다 듣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숙제처럼 매 수업마다 애들을 다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진 못해요. 네. 근데 다 듣고 다 기록하고 분석해서 수업에 써먹고 간접적으로 써먹고 얘만 알게 써먹고 이제 숙제랑 비교해서 상담할 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모든 한 거를 다 피드백을 해주는 거는 거짓말이죠. 네. 하지만 제가 다 듣고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 이렇게 관리가 되는 면접 수업은 없지 않나.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한번 어필을 해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했고요. 뭐 제가 진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뭐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진짜 임합니다. 진심으로. 네, 그래서 믿고 보내주시면 네,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합격했어요 하고
행복하게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Q&A 세션 바로 할 테니까 뭐